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천궁1하고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이죠.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1 같은 경우는 2도 뭐 재작년부터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천궁1 포대가 한 20개 남짓, 그리고 천궁2 같은 경우도 물론 7개에서 마음에 들었는지 한 2027년까지 뭐 20개 포대를 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둘을 합치면 40개 포대. 거기다가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페이트리엇 미사일이죠. 그거 팩3 레벨로 맞춘 것이 한 10포대 정도, 10개 포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토합 50개 포대의 중거리 미사일 포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한 포대당 30발로만 잡아도, 최소한이죠. 30발로만 잡아도 우리나라에는 자그마치 1500발의 대공 미사일이 하늘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포대도 50개나 되고요. 예. 아마 전 세계에서, 북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중거리 미사일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천궁 1, 2 그리고 러시아에서 기술이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흘러다니는 정보만 있고 뭐 정부에서 정확하게 미사일 재원 등에 대해서 군에서 설명한 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뭐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갔을 수 있고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풍부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동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천궁 1, 2 이제 보이시죠? 좌우로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러시아 기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콜드 론칭이죠. 처음에는 미사일을 한 2-30m 상공까지 약한 출력으로 뿜어낸 다음에 이제 주 추력에 불을 붙여서 나가는 그런 콜드 론칭 방식이고, 360도를 동시에 바로 미사일의 방향을 틀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고, 그래 적응성이라는 면에서 특히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적응성이라는 부분에서 패트리엇보다는 훨씬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응 시간이 짧은 거죠. 예. 천궁 1은 2015년에 소개됐고, 천궁 2는 2019년에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사정거리나 도달 고도, 요격 가능 고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제한된 정보고, 뭐 기자들이 누구한테 들었다 이 정도 차원이에요. 군에서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궁이 있긴 한데, 그것도 우리가 워낙 최근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이 주변국을 고려해서 그런지 조금 보수적으로 스펙을 말하는 그런 이제 추세가 좀 있잖아요. 일단 외견상으로 크기는 비슷합니다. 천궁2가 다른 점은 미사일의 머리 부분에 추가로 조그만 날개가 달린 거, 그리고 추진부의 몸통이 살짝 몇 센치 두꺼워진 정도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궁 1, 2에 이렇게 이제 스펙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미사일의 이제 자체는 능동 유도형 레이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일단 발사가 되면은 적기에 대한 표적을 통제소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데이터 링크로 날아가는 미사일에. 그럼 날아가는 미사일은 그 안에 관성 항법 장치가 있어요. 그 INS라고 하는. 그래서 INS는 미사일의 현재 위치, 자기가 발사된 위치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도구거든요. INS 관성 항법 장치는요. 자, 그러면 통제소에서 받아온 미사일의 목표에 대한 위치가 계속 업데이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사일은 자기 자신을 확인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레이더가 이제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겠죠. 레이더가 적기를, 목표기를 이제 직접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스스로 알아서 이제 날아가서 부딪히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천궁 공동 개발.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의 결론입니다. 러시아의 파트너는 알마즈 안테이였죠. 우리 알마즈 안테이 벨기에 회사였는데 미사일 개발하는 붙어서 하나의 회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의 그 천궁 미사일의 모태가 됐다고 봐지는 9M, 96 모델이 1999년에 등장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의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미사일을 찾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서 이게 마음에 든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거를 독립적인 어떤 우리 미사일 체계로 대공 방어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없었고, 기존에 있었던 S-300이나 뭐 새로 개발하고 있었던 S-400 정도의 하나의 구성하는 미사일로서 넣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러시아 요청을 해서 이걸로 하나의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없다. 돈을 대겠다. 공동개발 형식으로 우리한테 이 기술을 넘기라. 이렇게 된 걸로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그 기술이 이제 2000년대 초에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고, 공동개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미사일 부분은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했고, 이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통제 시스템이나 레이더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S350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주 세련되고 뭐랄까 컴팩트해졌다고 그러죠. 네, 깔끔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기술이 우리한테 왔고, 우리가 그 미술을 당연히 그 미사일 직수입한 것도 아니고 그 기술적 토대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우리가 국산화를 시킨 셈이에요.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같은 미사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핵심 기술들이 사실 우리한테 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만들고 이제 우리가 배치를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러시아도. 그래서 뒤늦게 기존 같이 공동 개발했던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S350 BTRG라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예, S400보다는 이제 중거리까지를 담당하는 별도의 아주 기동성이 좋고 기름기를 많이 뺀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예,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인데. 자, 이렇게까지 이제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9M96E하고 9M96E2가 있어요. 예, 둘은 보시다시피 길이도 한 1m 정도 길어요. E2가. 그리고 무게도 한 100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사정거리도 120km 대 40km예요. 예. 도달 고도도, 요격 가능 고도도 긴 것이 30km, 짧은 것이 20km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상으로만 보면은 9M96E의 스펙이 우리가 군에서 발표했다고 그리고 언론에서 언급되는 그 스펙은 9M96E하고 같습니다. 그게 천궁원이에요. 길이는 살짝 짧아요. 두께는 살짝 두껍고, 예. 모양은 좀 다릅니다. 앞에 날개가 없거든요, 이 천궁원은.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 330kg라는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또 요 정도 하고 우리 모델들을 한번 보시죠. 2017년도에 아덱스 LIG 넥스원 부스에서 실물 모형으로 전시된 천궁1과 천궁2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 앞에 보여드렸던 9M96 E1과 E2의 관계가 우리 천궁1과 천궁2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그 기술을, 그 두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국산 기술로 만든 거니까요. 예. 물론 여기 다른 서방의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기술적인 부분을 넣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골격과 기술의 구성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발표 자료에 보면은 천궁원의 무게가 400kg으로 되어 있어요. 예. 스펙이 비슷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게 330kg인데, 예,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예, 무게가 70kg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무게로 따지면은 E2, 9M96, 9M96 E2에 더 가까워요. 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두 미사일이 무게 차이도 100kg 정도 날 뿐만 아니라 길이도 뒤에 나온 것이 1m 정도 길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천궁1과 천궁2는 길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사진으로만 보는 건, 사진으로 여러 가지 사진을 봤는데 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제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추진체 부분, 로켓 부분이 살짝 두꺼워요. 예. 그래서 이 무게는 400kg보다 더 나갈 것으로 봐져요. 예. 400에서 450kg 정도. 자, 이게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우리 기술적 근간이 되는 천궁 미사일들의 기술적 근간이 되는 러시아제보다 이게 더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 사이트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궁 이야기가 좀 웃기다. 우리가 미사일 그걸 줬을 때는 400kg짜리는 사정거리가 120km인데
왜 얘들은 40km라고 부르지? 뭐가 좀 이상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천궁1의 사거리가 현재 40km로 나오거든요. 그 40km 나오는 것은 천궁이 대체하는 호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40km였죠. 예. 그리고 호크 미사일의 포대가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사이였었어요. 그걸 거의 그대로 대체하는 셈이거든요. 천궁1으로. 예. 그래서 그냥 40km로 적은 게 아닌가. 실제로는 100km 정도의 사거리에 가까운 게 아닌가. 천궁의 무게를 봤을 때. 왜냐하면 러시아는 330kg의 무게를 가지고 40km의 사정거리를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더 발전된 전자기술을 가지고 사거리가 더 줄어들었다. 거꾸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생각의 포인트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네. 자, 천궁2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긴 미사일 9M96E2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펙상으로 보면은 천궁1과 천궁2가 러시아제 미사일들보다 살짝 더 두꺼워요. 살짝 두껍고 길이는 살짝 더 짧습니다. 그런데 두꺼워진 부분의 최적이 짧아진 것을 상쇄하고 남아요. 예. 그래서 전체 최적은 더 커진 겁니다. 미사일이.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진 거예요. 예.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파란 띠로 둘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자세 제어하는 분사 출구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부터가 로켓이에요. 우리 천궁2는 보면 가로로 이렇게 까만 이렇게 이제 한일자 모양이 있죠. 저게 분사구입니다. 자세를 잡는다기보다는 방향을 전환하는 최종 단계에서 즉 항공기나 탄도탄을 타격할 때 그 이후부터가 조금 굵어지면서 추진체거든요. 그거 봤을 때 전체 길이에서 추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더 길어요, 우리가. 예, 그 앞은 전자 장비하고 이제 탄두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같은 무게라도 우리 쪽이 추진제를 많이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무게보다 좀 더 무겁다면 추진제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전체 무게 대비해서. 예, 그럼 사정거리가 더 길어져야 되는 거죠. 도달고도 더 높아져야 되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천궁 1, 2의 스펙은 사실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천궁 1은 보면은 2015년부터 이제 배치가 됐죠. 자, 의외 똑같다고, 의외 원래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기술을 가져왔던 그게 이제 9M96인데 그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는 한 3cm 정도 두꺼워요. 길이는 살짝 짧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스펙상으로 보면 원래 러시아 미사일과 같습니다. 40km, 사거리는 대응 고도는 15km 정도다. 예. 뭐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초창기 처음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니까. 이런 중거리 미사일, 대공 미사일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본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무게는 비록 더 나가더라도 우리의 미숙함의 반증일 수도 있죠. 거기 한 가지 한 가지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또 가능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호크를 대체했기 때문에 그냥 주변국에 신경 안 쓰이게 그냥 호크랑 똑같이 사거리를 40km 넣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포대수를 배치한 것으로 봤을 때는 주로 포대가 배치되는 곳이 거점 방어용이거든요. 군사기지나 핵심 시설을 방어용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어졌다고 해서 그 포대수를 줄이기는 그랬을 거예요. 이 기지를 방어하는 미사일 포대를 다른 기지를 방어하는 미사일 포대에 맡기기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리가 가깝더라도. 자, 이런 것들이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량이 70kg이나 무거워졌는데 사거리는 같다?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기술 잘 전달해 줬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니?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아. 고개를 갸웃갸웃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양도 러시아제와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이게 탄도탄 대응 능력까지 감안해서 전혀 다른 미사일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냐? 천궁1을 만들 때 항공기용뿐만이 아니라 뭐 물론 러시아제도 뭐 탄도탄 대응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좀 더 한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의 탄도탄 위협이 근년에 크게 증가했었기 때문에 이 개발 기간 동안 근데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최신형 페이트리엇 도입 결정을 2017년도 해요. 그래서 164발을 구매하기로 합니다. 이 팩3 MS이면
패트리엇 미사일의 최신형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간에 예전에 독일에서 중고로 수입했던 팩2 미사일들도 전부 다 팩3 레벨로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팩3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전부 다 팩3 탄도탄 기능이 강화하는 겁니다. 자, 천궁원이 한참 배치되고 있는데 패트리엇을 도입했다. 팩3로 다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즉 그 말은 천궁원의 대탄도탄 능력이 패트리엇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천궁원의 대탄도탄 미사일 능력은 패트리엇의 최신형만은 못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천궁2를 한번 볼까요? 천궁2는 스펙이 더 없습니다. 천궁1보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형상으로는 이제 러시아 쪽에 더 가까워졌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미사일 9M96E2는 사거리가 120km예요. 예. 우리가 수입했을 당시에 그 기술 스펙이. 근데 그 이후에 개량을 해서 지금 150km까지 나오고 있는 미사일이고 대응 고도도 30km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고도 대탄도탄 방어 바로 밑까지예요. 한 40km부터는 이제 사드나 그 위에 급들이 대응하는 부분이죠. 외기권을 나갈 걸 감안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의 최신 해군 함정에서 대공 미사일로 쓰이는 미사일들이에요. 신뢰성이 있는 미사일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마하 8.5까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기권에서 활동하고 날개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탄도탄 요격도 가능하고 대항공기용으로도 겸용으로 쓰는 겁니다. 당연히. 예. 사드 같은 경우는 외기권에서만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따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9M96-2 같은 경우는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비록 주안점은 대탄도탄에 주어져 있지만 대항공기도 충분히 요격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사일은 미국으로 치면 패트리엇 팩3 미사일하고 거의 성능이 유사하다고 보고 서로 우위를 가리기 좀 어렵습니다. 뭐 실전에서 겨뤄본 적은 없으니까 몇몇은 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 군의 천궁2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패트리엇 최신형보다 더 높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 결과 원래 7개 포대만 배치하려던 것이 20개 포대로 늘어나게 된 것을 보면 그걸 가늠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냐는 앞으로 우리가 패트리엇 최신형 미사일들을 더 수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대충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걸로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즉 천궁2가 더 낫다는 것이죠. 예. 그게 또한 러시아의 원형이든 9M96E2가 지향했던 바기도 합니다. 패트리엇보다 나은 미사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있고 그런데 천궁포대를 S350의 한국 버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현재 천궁1이 20개 포대가 있고 지금 천궁2를 20개 포대를 더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트리엇 포대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50개 포대가 되는 건데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쪽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규모의 땅에 중거리 미사일의 포대가 50개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건지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기존의 발사대, 통제소, 레이더 이거 천궁2에다가 그대로 공룡해서 쓸 수 있거든요. 심지어 발사대에 미사일만 바꿔 끼우면 됩니다. 예. 같은 아까 보셨다시피 체적이 거의 같잖아요. 미사일이 두께만 살짝 두껍기 때문에 실제 뭐 공룡으로 호환이 된다는 이야기는 군에서 나온 이야기죠. 자, 그렇고 우리 지금 미사일 포대당 발사대가 현재 천궁원이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6개로 하려고 했던 걸 4개로 줄여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6개 이상도 한꺼번에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천궁2를 실은 그 발사대 차량만 한 포대에 2세대 더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아까우면은 천궁1을 좀 빼내고 거기에 천궁2를 넣어도 돼요. 기존 차량에다가. 네. 자, 그렇게 되면 기존 천궁1 포대가 천궁1 더하기 천궁2 포대가 되는 겁니다. 네. 하나의 통제 시스템 내에. 네. 하나의 통제 시스템 내에 항공기용이 하나 있고 대탄도탄용이 같이 배치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스몰 LSM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러시아의 S350 시스템처럼 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레이더 사거리도 비슷해 보여요. 예. 그게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가격대 효과비도 그렇고 포대의 숫자를 봤어도 그렇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2023, 24년부터는 L3이 배치가 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버전이 있고 탄도탄 버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천궁 2에서 만약 러시아 스펙처럼 120kg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실제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 추진체 부분이 차지하는 그 무게, 그 더 무거워진 무게에서 추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클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그러면 최소 120kg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천궁 2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천궁 1을 만들고 경험이 쌓여서 몇 년 후에 또 개발한 거잖아요. 자, 그러다면 L3의 사정거리는 최소한 그거보다 더 넓을 거예요. 멀 거예요. 그리고 포대 배치수도 4개로 다 되는 거잖아요. 예, 전국을.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최소 150km 이상에서 200km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예.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항공기용 같은 경우는 L3에. 예. 자, 그러면 L3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L3의 레이더는 러시아 최신 S400의 레이더에 준할 것으로 보여요. 600km 이상 탐지거리가. 그러면 L3이 4군데 배치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천궁 포대 또는 천궁 1 더하기 천궁 2 포대는 L3의 하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러시아의 S400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고밀도의 러시아로 따지면 러시아 모스크바 주역을 방어하는 정도의 방공 밀도를 우리 전체 나라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작기 때문에 국토가. 그리고 S400이 못 잡는 것은 S400 이상 우리가 지금 그린파인 레이더 1000km 이상 넘어가는 탐지거리를 가진 그린파인 레이더가 현재 4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군집 위성 그리고 해상에 있는 이지스 구축함들 KDDX 한국형 또 이지스 함들 예. 그리고 조기 경보기도 있죠. 무인 정찰기도 있죠. 예. 감지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방공 시스템이 좀 장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자, 오늘은 우리가 가진 천궁 1, 2 제한된 정보 그래서 알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접 정보를 활용해서 내용에 대해서 추측을 해봤고 천궁 1, 천궁 2 포대가 갖춰졌을 때 그리고 L3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방공망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말씀도 이제 같이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